환영합니다. 인포남입니다. 오늘은 브이보 V7D 기기에서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면 백업을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백업을 완료하셨거나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 없으신 상황이라면 약 7분 정도의 분량을 앞으로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백업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한 뒤에 시스템 언어를 폴란드어에서 실제 영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폴란드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영어로 바뀌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시스템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 백업 및 복원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는 기기를 백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고 싶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구글 백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걸 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젠장, 이게 안 보이네요. 보통 이걸 클릭하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으면 사진과 동영상이 하나의 탭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기기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걸 열면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백업에 로그인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보통 시작하기 같은 버튼이 있어서 실수로 클릭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으로 체크된 작은 박스가 있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구글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훔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숨기고 시작하기라는 큰 버튼을 만들어서 마치 사진 앱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으로 구글과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숨기고 저를 속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실제로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제 데이터를 그냥 훔쳐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면 클릭했을 때 구글이 아니라 사진 및 동영상이라고 표시된 곳에 회색으로 된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간 작은 원이 있거나 아니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다면 이 데이터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동기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표시가 없다면 동기화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사진과 동영상은 최대 15GB까지만 동기화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구글 계정에서 제공하는 무료 저장 용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 라이브러리에 15GB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기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앱 데이터, 연락처, 메시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자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부러 백업된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건 정말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이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구글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언급하려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인데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에 의해 백업되지 않습니다. 백업은 현재 기기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에 남기는 포스트잇 메모처럼 이 폰에 이 앱이 있었으니 재설치하세요라는 건 백업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기록일 뿐이죠. 만약 백업을 진행하신다면 기기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별도 복사본을 하나하나 실제로 안전하게 생성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위해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티미가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려고 백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봅시다. 티미는 휴대폰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에뮬레이팅하는 것을 좋아해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즈를 다운로드 했었습니다. 백업을 모두 마치자 구글이 이제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고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데이터가 백업되었으니 당연히 복원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그의 연락처,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메시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진과 동영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개인 정보가 구글이 수익화하고 AI를 훈련시키며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즉 유zu 에뮬레이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리틀 티미가 유zu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하던 시기에 닌텐도의 변호사 어벤져스가 그 제작자를 찾아내서 중단 명령서 혹은 존재 중단 통보를 보냈고, 그는 결국 중단 명령에 따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앱이 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틀 티미의 폰에 앱과 백업이 있었지만 구글은 이를 복원할 수 없었죠. 실제 복사본을 만든 적 없이 스토어 다운로드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작된 앱이라 구글은 당연히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만약 앱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왔다면 구글은 백업을 해준다는 거짓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앱이 더 이상 플레이 스토어에 없어서 다운로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백업으로서 이건 정말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비보 백업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클라우드 백업인데 AVO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온갖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비용을 지불한 기기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팔아넘겨 이득을 챙기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은 바로 여기 도구 폴더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콘은 두 개의 원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EasyShare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앱은 소중한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빠르고 안전하게 복제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비보와 아이쿠라는 두 브랜드의 기기 간에 사용됩니다. 만약 데이터를 옮기려는 기기가 다른 브랜드라면 해당 제조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데이터를 옮길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오래된 기기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싶다면 가능하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구형 기기가 있다면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완벽한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에 스마트 스위치 앱을 설치해 데이터를 해당 삼성 기기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비보 기기에서 복원하려면 삼성 기기의 이지 스위치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항상 데이터를 옮기려는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백업이나 복원, 마이그레이션 시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통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나 기술적으로 백업 과정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의 휴대폰이 아니라면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이 방식은 백업과 복원을 모두 지원하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범위가 넓으며 작업을 잘 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두 기기 간 핫스팟을 사용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사실상 인터넷을 통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휴대폰 사이에 와이파이 연결을 생성해서 그걸 사용하며 클라우드나 다른 곳에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휴대폰 간에만 직접 이동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정말 훌륭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초기화를 위해 다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요. 메인 설정 페이지에서 시스템 관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업 및 초기화 아래에 있는 옵션, 즉 복원 및 초기화 옵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바로 여기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초기화하는 동안 음악, 이미지, 기타 데이터를 사진으로 휴대폰에 남겨둘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러면 초기화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려면 이 옵션을 꼭 확인하세요. ESIM 사용자라면 ESIM 삭제 옵션도 활용하세요.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혹시 모르니 체크해 두겠습니다. ESIM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지우기를 선택하면 모든 데이터 삭제 메시지가 뜹니다. 진행 시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지우기를 누르면 이제 공장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약 1분에서 아마도 2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모두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